하고요. 박형광 기자 북한 무인기 취재하고 있어요? 네. 오, 센 거. 와. 있고. 야, 민환 기자 이제 드디어 외교안보 영역으로.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되긴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아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 세 차례를 날렸어요. 10월에 네네. 2번, 11월에 한 번. 네. 근데 10월에 2번 날렸을 때는 평양에 날렸습니다. 네. 근데 11월에 한 번 날린 거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평양은 아니다. 평양이 아닌 더 위험한 지역에 날렸어요. 오. 무인기. 무인기를. 그래서 더 큰 도발이 있었다. 야. 더 큰 그거는 도발.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때 신원식 장관 때도 네. 청문회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뭐 오물폭탄 떨어지니 뭐 네. 무인기 그때 그 상임위 하다가 그게 나왔잖아요. 네네. 보면 그래서 뭐 국방장관이 갑자기 신원식 장관이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뭐 국정원에서 보냈나 네.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쫓아가 보면 외환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지금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주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포함으로 부승찬 의원실에 상당히 많는 자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가 있는 것 같아요. 제보자도 여러 명입니다. 이거 저는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제보자들끼리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맡겨진 임무들이 있잖아요. 뭐 너는 무인기를 날려, 너는 무인기 기종을 뭘 해, 그 다음에 너는 어디로 날릴지 그 방향을 결정해. 뭐 이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략 전술을 논의하는 단위가 여러 단위가 있는데 그 제보자들 간의 크로스 체킹이 끝난 것들이 네. 이제 스트레이트 보도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스트레이트 보도에 나온 거는 부승찬 의원실에 온 제보들인데 맞아요. 훨씬 구체적인 제보들이 더 있다. 있어요. 제가 취재한 것들이 있고. 예, 예. 그리고 박선원 의원실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쵸. 그 이제 김용대 지작사 사령관, 지작사 사령관. 사령관이 직접 그 지시를. 영관급 중대장한테 직접 지시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예. 그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두 작사 밑에 101부대, 103부대, 105부대 대대가 세 개가 있고 그 대대장들은 다 중령이에요. 그리고 중대장은 소령이에요. 모두가 다. 예. 네, 모두가 다 소령이고 현장 지휘관한테 사령관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101부대, 102부대, 103부대는 다 대대장한테 연락을 해요. 다만 101부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김포기지와 백령기지. 그래서 101부대의 대대장은 김포기지에 있어요. 그래서 김포로 연락할 때는 101부대 대대장한테 연락합니다. 근데 백령기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령관이 중대장한테 직접 연락해요. 원래도. 네, 원래도 그런 구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김용대 사령관이 예. 11월 달 비행에서 직접 그 백령기지에 있는 모 중대장 에게 연락을 합니다. 작전 지시를 해요. 그때 누군가와 상의를 한 것 같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지작사령관이 연락하기 전에. 네, 사령관이 네, 사령관이 누군가와 상의를 한다. 김용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령관이 누군가 상의를 하면 본인과 병렬이거나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예. 네, 뭐 그 병렬하고는 통상 상의를 안 하죠. 윗선하고 네. 상의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박선원 의원실에서 VIP 밝힌 거는 윤석열이 직접 한 본인일 거냐? 수도 있어요. 네, 뭐 방첩사도 있고 뭐 정보사도 연관돼 있다라고 하니 뭐 그런 쪽의 사령관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용규님이 계속 찍고 있어요. 영변에 보냈네. 풍계리? 뭐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굉장히 갔고 위험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그 상대국이라고 하면 북한은 이제 저희가 뭐 헌법상 상대국은 아니지만 상대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을 했다. 당연하죠. 설마 이거 핵전쟁 도발한 거 아니야? 진짜 이러면 용서를 못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네. 북한이 공격을 했어도 그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사로 나중에 써주실 이제 거예요. 써보도록 하고. 국제법상으로 보면 영토 영해 영공 침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대한 격추시키고 반격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인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는 북한의 독재를 다 싫어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절제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오히려 북한이 그 상황에서 김여정이 뭐 성명 발표하고 뭐 무인기 그때 떨어졌을 때도 이게 너네 거 아니냐. 근데 봤더니 우리 남한에 있는 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업체 뜯어보면 네. 제품하고 동일한 게 나온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 우리 쪽 정보기관이나 국방부가 확인 안 해준 상태에서 누가 봐도 맞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때 저희가 여러 가지 추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계엄 전에 저걸 아무도 윤석열이 이걸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네. 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평양까지 들어간 거는 네. 무인기가 보통 그 숨어서 다니는 거죠. 저 높게. 그러니까 저거는 소음이 훈련용 기종이어가지고 그렇죠. 그 전시용으로 투입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소음이 너무 커서 누가 다 들려요. 다 들려.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저공으로 비행을 했다는 네. 거고 그래서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언론에 나도 들었다 네. 평양에서 네. 이 얘기를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네. 이게 드작사가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훈련용인데 작전용으로 썼대요 원래도. 그게 소음 때문에 일부러 그걸 쓴 건 아니고 네. 그거밖에 없었어요 쓸게. 네, 그래서 쓴 거 맞아요. 무인기라고는 저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원래 드작사가 2027년 11월에 창설될 예정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023년 9월에 창설을 하거든요. 급하게 굉장히. 근데 이제 박선원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2월에 윤석열이 굉장히 격노하면서 우린 2배로 보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박형광 기자에 의해서건 그 어떤 언론에 의해서건 전쟁 유도를 통해서 무인기를 보낸 거다. 한번 붙자 이런 거면 그게 확인이 되면 저는 북한 당국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죠? 예. 국제사회에도 사과를 해야 예. 돼요. 만약에 이게- 그게 일본이나 중국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나라를 예. 침범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 드작사 이 지금 S벳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 네. 무인기가 사실은 삐라를 뿌리러 갔잖아요. 그 밑에 삐라통 싣고. 통을 그렇죠. 원래. 개조해가지고. 싫고. 근데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게 폭탄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한 쓸 수 하다. 있죠. 와, 그러니까 삐라통 대신에 쓸 수 있다 추정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언제든지 폭탄을 실 수 있는 상태였다. 예. 네. 물론 아우.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렇죠.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사람들 이거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사과하고 저는 남북관계 새로 수립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드작사 내부에서 이런 본인들이 양심 고백을 하거나 관련한 제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신데 네.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렇죠. 압박이 굉장히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보하고 이러면 뭐 또 좀 다른 그 수사 과정에서 참고를 그렇죠. 받을 수 참작해야죠. 있으니까요. 수사 참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련된 법도 현재 국회에서 좀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